네, 맞아요. 네. 어떻게 방금 시작했어요? 네, 이름을 주성이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은 OT가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원래반은 이제 204호 인 거. 11월 30일부터죠. 11월 30일부터는 204호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쌤 그 문 앞에 쌤 이름 있을 거니까 쌤 이름 보고 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수업 방식. 수업 방식.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할 건데 처음에 학원을 딱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업이 보통 2시간 반이신 거 아시죠? 2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할 거고 이 2시간 동안 무조건 다 숙제 그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테스트를 봅니다. 자,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를 보통은 쌤은 시간을 많이 안 줘요. 왜냐면 한 8문제에서 이제 15문제가 되는데 8문제 정도면 그냥 한 15분? 길어야 20분? 네, 이 정도 주고 15문제면은 이제 30분. 좀 더 길면 35분. 이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트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시작 테스트. 이 시작 테스트가 이제 그냥 기본 테스트고 이거는 우리 반 친구들끼리만 봐요. 그리고 선생님은 테스트 점수를 오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테스트를 보고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점수에 대해 관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점수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간혹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점수를 얘기할 때도 그 채점하는 친구가 내 점수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게 시작 테스트는 그렇게 본다. 그럼 보통은 이제 8문제인데 우리 겨울방학 때는 수업이 4시간인 거 아시죠? 겨울방학 때는 수업이 길어져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15문제 정도 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시험 그 수업하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8문제 낼 수도 있고 10문제 낼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 난이도 정도는 그렇게 엄청 어렵게 내지 않아요. 그냥 이제 우리 쌤이 이제 수업하면서 이건 중요한 문제야, 이건 어려운 문제야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반복해야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위주로 나가요. 그래서 그냥 학원 교재 보면서 공부하면서 해도 시험 시작 테스트 그냥 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대신에 좀 이제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가 단어 테스트죠. 단어 테스트는 뭐냐면 서초와 대치 이제 4레벨 아이들이 같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초에서 얼마큼 하는지, 내가 대치에서 얼마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애들이 조금 공부를 하고 보는 게 좋아요. 나는 뭐 시험 성적이 연연하지 않아 이러면 그냥 봐도 되는데 사실 시험 못 보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테스트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소집 흐름 요 정도?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시험 테스트 풀이랑 테스트를 보는 게 끝나면 안 되겠죠? 테스트 풀이, 그 다음에 우리 숙제, 배워야 되는 숙제 풀이 두 가지 합니다. 근데 테스트 풀이든 숙제 풀이든 쌤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공통 질문을 받을 거예요. 공통 질문 받을 건데 그 반 친구들이 오늘은 다 안 왔는데 반 친구들이 한 대략 10명 정도 있어요. 그 정도 있는데 공통 질문이 한 3개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번 문제가 3명이 몰라. 그러면 그런 것들 할 거예요. 그래서 쌤이 나중에 수업하다가 얘들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라고 했어. 근데 너가 어떤 친구가 쌤 저 2번 모르겠어요. 그래서 쌤이 2번 손 들어 이럴 거예요. 그럼 2번 모르는 사람들은 손 들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 질문 만약에 그렇게 3명의 친구들이 나오면 그건 이제 판서로 풀이해 줄 거고 공통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 개별 질문을 넣어갈 거예요. 개별 질문은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남아서 질문하던가 쉬는 시간에 질문하던가 아니면 집 가서 질문하던가. 그럼 집 가서 질문 어떻게 해요? 쌤은 그래서 오픈 채팅방 만들 거예요.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혹시 있으세요? 둘 다?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폰으로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오픈 채팅방이 쌤이 원래는 이제 그룹 채팅방을 만들었거든요. 모든 친구들이 볼 수 있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거나 이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1대1 오픈 채팅방 만들 거예요. 이거는 쌤이 11월 30일에 다시 알려줄게요. 1대1 오픈 채팅방 만들 거라서 여기 쌤 나중에 이름 검색해서 들어오면은 질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집 가서 질문해야 되는 경우에는 개별 질문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난 이면 잘 못하겠어. 왜냐면 사실 개별 질문은 직접 월급 보고 하는 수업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안에 이렇게 카톡을 하는 거 싫어하면 그냥 나무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한 1시간 반이 흘러가 있어요. 보통. 왜냐면 애들이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서 질문만으로도 사실 수업 2시간 반 꽉꽉 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도 나갈 거예요. 알겠죠? 진도 튼튼히 나갈 거고 뭐 진도에 사실 최대한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하겠지만 근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개별 질문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그럼 이렇게 수업이 그냥 이렇게 끝날 거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할 게 숙제 검사. 쌤은 그 누구보다 숙제 검사를 아주 힘들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쌤은 숙제 검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풀이. 어서 오세요. 풀이. 풀이를 안 쓰면 쌤은 숙제를 해왔다고 처리 안 해요. 찍어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쌤, 저 그냥 이거 암산 돼서 그냥 해야 하는데요? 쌤은 그거 인정 안 해줘요. 1 더하기 1이라 할지라도 풀이 써오세요. 알겠죠? 쌤은 쌤 저 그냥 이거 머리로 다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누가 몰라요. 쌤도 머리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쌤 풀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풀이 쓰셔야 돼요. 그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풀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도형이 나왔어요. 그럼 도형에다가 표시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걸 뭐 서술형처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쌤이 확인해야 되니까 그냥 천천히 그냥 한 2-3줄 정도 나오게 아니면 좀 길면 3-4줄 정도 나오게 깔끔하게 쓰라는 겁니다. 알겠죠? 풀이 쓰는 건 쌤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무튼 풀이 없으면 숙제검사로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있죠. 질문해야 될 거. 그렇지? 따로 표시해 오시면 돼요. 그냥 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학원을 오는 게 내가 천재고 내가 너무 다 알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못하니까 오는 거고 알아야 되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별표 치세요. 알겠죠? 그렇다고 한 문제, 10문제 있는데 5문제 별표 쳐. 그거 상관없어. 근데 진짜로 모르면 문제 별표를 쳐야 돼.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숙제를 다 못했어. 그럼 별표 쳐야지. 이게 아니라 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래도 진짜 도저히 안 풀린다. 그럴 때 별표를 치라는 거예요. 알겠죠? 찍지 마시고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표시하세요. 알겠죠? 찍으면 안 돼요. 절대. 찍기 금지. 그리고 쌤이 또 찍는 거 기깔나게 잘 보거든요. 진짜 기막히게 잘 봐요. 또 찍었지 하면 애들 다 맞아요. 찍었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찍지 마세요. 알겠죠? 찍으면은 그 숙제 인정 안 해요. 알겠죠? 숙제 검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쌤이 좀 깐깐해요. 엄청 깐깐해서 보다가 풀이 없어? 돌아가 이래요. 다시 해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는 봐주겠지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숙제 검사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를 배워가려고 오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깐깐하게 본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재출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말리 제재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원에 와서 풀이 할 거잖아요, 쌤이. 그렇죠? 그리고 채점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틀린 거 다 고치고 집 가기 직전에 검사 받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숙제를 다 고쳤는지 모르는 걸 다 해결을 했는지를 검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집 가기 전에 얘들아 제재출해 하면 그냥 쌤한테 한 명씩 나와서 제재출을 받고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틀린 게 너무 안 고쳐져 있거나 아니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나 이러면 남을 수 있어요. 알겠죠? 너무 전화를 해보니까 다 남아도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보충 쌤은 무조건 시켜요. 쌤 저 오늘 뒤에 일정 있는데요. 어머니께 전화 드릴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전화 드려서 일정 있는지 확인하고 일정 있으면 다음 날에 일정을 다음 시간에 일찍 부르거나 아니면 토요일에 부르거나 그럴 수 있어요. 알겠죠? 나머지 보충 할 수도 있다.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쌤은 이 제자출도 엄청 꼼꼼하게 봐요.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이런 거 없어요. 제재출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 꼼꼼하게 볼 거고 쌤은 그리고 제재출을 당일 수업 끝나고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할 때 한 번 더 봐요. 2번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재출도 열심히 해오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하면은 수업 관련해서는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학력평가. 기생을 다녔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학력평가가 뭐냐면 그냥 기생에서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보통 1월, 2월, 4월, 6월, 8월, 11월 이렇게 보거든요. 11월은 물론 2학년 올라가는 진급고사인데 학력평가를 잘 보면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 연속된 시험, 두 번의 시험에서 레벨업 점수를 받으면 3레벨 그 이상으로 레벨업이 가능해요. 근데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애들은 좀 레벨업에 욕심 있는 아이들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애들도 많아요. 급하게 하는 애들은 1, 2주 전부터 준비하는데 1, 2주 전부터 준비하면 절대 점수 안 나오겠죠. 내가 평소에 복습을 똑바로 하면 그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복습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다른 하고 숙제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학력평가는 많이 어려워요. 얘네들이랑 좀 결이 다를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는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진급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쌤이 오답 노트도 열심히 시켜요. 숙제로. 틀린 거 다시 한번 풀어봐. 근데 어떻게 풀어보냐면 그냥 막 풀어보는 게 아니라 노트를 준비하세요라고 해요. 보통 숙제 노트가 있고 오답 노트를 쌤은 분리하라고 하거든요. 오답 노트에는 여기 왼쪽에다가 문제를 써요. 문제를 다 써요. 내가 틀린 거.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고 다 씁니다. 보기까지 다 써요. 그리고 옆에다가 풀이를 써요. 자, 그럼 이제 애들은 이렇게 해요. 자, 문제 펼쳐놔. 그걸 쌤이 풀이해준 거 책에다가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펼쳐놔. 그럼 그걸 보면 그대로 뺏겨. 그럼 오답 노트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쵸? 어떻게 하냐? 문제 일단 다 쓰죠. 책 덮어요. 풀이 안 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풀이를 써요. 그럼 검사를 해요. 틀렸네? 그럼 틀리면 볼펜으로 다시 표시해놔요.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이렇게 하는 게 오답 노트인데 애들은 이렇게 내가 설명해도 절대 이렇게 따라 안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하거든요. 나중에는 힘들어. 지쳐. 그래서 그냥 문제 펴놓고 쌤이 풀이해준 거 펴놓고 그냥 뺏겨요. 그러면 절대 공부 안 돼요. 생각보다 이 오답 노트를 애들이 왜 써요? 왜 굳이 해야 돼요? 숙제만 해도 되잖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복습하는데요. 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답 노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 문제 쓰는 거 얼마나 길어 문제. 그쵸? 그러니까 힘들 수 있는데 오답 노트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친구랑 나중에 하려고 하는 친구랑 완전 결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오답 노트라는 게 내가 모르는 문제,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모르는 문제를 한 번 더 알고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쌤이 무조건 맨날 오답을 시켰다 이게 아니라 어쩌다 가끔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단원이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복습이 필요할 것 같은 단원이 나오면 오답 노트를 나갈 수 있어요. 알겠죠? 오답 노트는 나중에 또 하게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오답 노트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쌤이 당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 학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죠.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진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서 오거나 아니면 엄마가 오라고 하니까 오거나. 그쵸?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쌤도 그랬고 쌤도 어릴 때 그랬고. 근데 어쨌든 왔잖아요. 그쵸? 어쨌든 학원에 왔잖아. 내가 오고 싶은 마음이 컸든 오기 싫었던 마음이 컸든 어쨌든 왔다는 건 조금이라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애초에 내가 진짜 오기 싫고 하기 싫었으면 애초에 안 왔지. 그치? 어쨌든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쌤은 그런 친구들은 적극 환영해요. 이게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쌤은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쌤도 열심히 도와줄 수 있어요. 너네가 잘할 수 있게끔, 너네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숙제도 안 해요, 지각도 엄청 많이 해, 결석도 해, 이러면 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숙제를 안 해온다는 건 너네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쌤이 확인이 불가능하죠.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못 도와주죠. 지각이나 결석. 지각 가끔 할 수 있죠. 어쩌다 집이 너무 멀다거나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결석이 너무 잦아. 학원을 안 오는데 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쌤이 너네 집 회를 찾아가가지고 알려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각이나 결석 그리고 숙제 안 해오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기 싫으면 쌤한테 가서 공부하기 싫다고 하세요. 쌤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알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난 하고 싶다. 그래 그래도 해야지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숙제 양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깁쌤도 소문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 진짜 많이 힘들 거예요. 그건 누구도 다 똑같아요. 그래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쌤은 한 달 정도 있잖아요. 한 달 정도를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뒤처지고 뭘 하든 쌤 상관 안 해요. 뭐 숙제를 좀 덜 해올 수 있다? 한 달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적응하기 힘드니까. 왜냐면 학원을 처음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고 갑자기 다니게 돼서 적응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그냥 좀 선생님도 천천히 볼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열심히 해오는 거. 숙제 안 해오세요. 안 해오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숙제 안 해왔다? 그럼 쌤 무조건 남겨요. 알겠죠? 숙제 안 해오면 남아서 다 하고 갈 때까지 집에 안 보내요. 알겠죠? 보통 우리 학원 10시까지도 10시까지 안 보내는 적 정말 많아요. 쌤 나중에 쌤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쌤 무조건 10시까지 남겨요. 쌤 봐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숙제 꼭 열심히 해왔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그리고 쌤은 수업할 때 큰 책상이 하나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쌤은 이 태블릿을 올려둬요. 쌤은 교재 안 보고 태블릿으로 그냥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재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쌤은 교재를 책을 안 들고 이렇게 태블릿으로 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는 숙제 있죠. 다 풀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너무 길어졌나? 몇 시죠? 아니네요. 아무튼 그럼 마지막 OT 숙제. OT에서부터까지 숙제를 주고 싶지 않은데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씩 줄게요. 여기에 지금 담당 선생님이랑 이름 쓰시면 되는데 펜이 없으신 분은 집 가서 쓰시면 돼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다 모르는 거 아니고 아는 문제들일 거고 모르는 거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별표 치시면 돼요. 알겠죠? 별표 치시면 돼요. 그냥 모르는 문제는 체크해놓고 아는 문제는 열심히 풀어오는데 그 밑에 보시면 풀이라고 쓰는 칸이 있어요. 그쵸? 여기다가 풀이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요. 이런 객관식 있죠? 객관식. 여러분들이 객관식은 풀이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냥 찍으면 되니까. 모르면 찍으면 되니까. 근데 찍지 마시고요. 객관식에도 풀이를 쓰세요. 근데 객관식의 풀이를 어떻게 쓰냐면 자, 1번 있어요. 예를 들어 1번. 자, 짝수이고 소수인수는 0개이다라고 돼 있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렸죠? 짝수이고 소수인수 몇 개 뭐에 있어요? 짝수이고 소수인수는 0개이다. 여기 돼 있는데 이거 틀렸죠? 그쵸? 뭐가 있다고?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쓰는 거? 힘들어요? 아니죠? 그냥 너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2번도 보면 12하의 자의수 중에서 소수는 4개다. 이거 맞아요? 시비아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는 4개이다. 맞아요? 맞아요. 소수 뭐 있어요? 2, 3, 5, 7. 맞죠? 근데 쓰시면 된다고. 알겠죠? 내가 풀이를 일부러 2개만 한 이유는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오면 돼요. 객관식도 이렇게 풀이 쓰시면 되고요. 주관식은 더 쉽죠. 주관식은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풀이가 잘 안 잡혀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썼을 거야. 자, 예를 들어 3번 이렇게 써. 그리고
여기서 2 더하기 2 이렇게 썼어. 4 이렇게 썼어. 그렇지? 그리고 갑자기 여기로 가. 4.7 이러면 쌤이 풀이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보죠. 쌤은 어떻게든 알아보긴 하는데 이러면 쌤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확인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막혔는지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풀이를 쓸 때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고 밑에 내려가 쓰고 그리고 다른 풀이 또 써야 된다. 여기 옆에다 쓰고 알겠죠? 그 과정을 쌤이 잘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딱딱딱 나눠서 쓰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풀이 너무 길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그냥 간단하게 해봐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의 풀이를 쌤한테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써오시면 돼요. 알겠어요?